당시에는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그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이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끝났어요. 자, 보게 될게. 자, 먼저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세계인데요. 아까 전에 페르세폴리스 배웠지? 폴리스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폴리스 밑에 적어줄게요. 도시란 뜻입니다. 도시란 뜻입니다. 도시. 원래는 다른 요새 이런 거 같은 요새가 뭐냐면 전쟁에 방어하기 위해서 지은 이런 성 같은 거거든? 우리 게임 남학생들 해봤으면 들어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새란 뜻이었는데 도시라는 걸로 많이 써요.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야. 자, 한번 볼게. 자, 폴리스가 왜 형성이 되게 됐는지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에게라는 말 있죠? 에게 작다라고 하는 에게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4대 문명이 안 들어갔는데요? 맞아요. 왜 안 들어갔냐면 에게 조그만해서 안 들어갔어요. 되게 작아요. 자, 에게 문명이 생겨나게 되는데 에게니까 에게해 주변이겠지? 에게해 바다 주변에서 생겨났고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다. 에게 작아요. 4대 문명에 안 들어가. 자,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에 들어갔었지. 기억나야 됩니다. 자, 왜 기억나야 되냐? 요들은 정방대였거든. 정방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기원전 1200년경에 문명이 몰락한 이후 이 문명이 에게 작잖아. 이 에게 문명이 몰락한 이후 자, 남쪽 어디야? 이 아래쪽이지. 남쪽으로 내려간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가까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사람은요 맛있고 멋있고 하면은 다 몰려들어. 잘생기고 춤 잘 추면 그 아이도 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진짜 개맛있으면 다 같이 줄 서서 먹잖아. 똑같아. 지중해 주변에 살기 좋네 해서 모여 살기 시작한 거야. 그냥 그게 이유야. 자, 이게 중요한데요. 자, 폴리스가 생겨나게 된 이유부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 폴리스 도시라는 게 왜 생겨나게 됐냐라고 하면 일단은 얘들이 에게하는 에게 문명이 없어지고 밑으로 쭉 내려왔다? 근데 살기 좋은 데가 어디야? 라고 해서 지중해 가까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다? 근데 요 주변 지형이 어땠냐면 산이 많고 평야가 없었대. 산이 많고 평야가 없대. 그래서 얘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산을 넘어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등산을 해야 되는 거야. 힘들겠지. 힘든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육지, 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 타고 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다를 이용해서 움직였대. 차라리 산을 넘는 육지보다는 바다가 낫겠다. 왜? 지중해가 있잖아. 그치? 앞에서 지중해 때문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다며. 왜? 바다 무역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사는 애들은 이 바닷길을 이용하는 게 더 많았어.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전체의 땅이 좁은 게 아니거든? 근데 다 산지로 이루어져가지고 얘들이 서로 교류하기가 쉬웠을까? 안 쉬웠겠죠. 그냥 알아서 이 산이 뭔가 성처럼 쌓여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작은 곳에 국가가 생겨났다. 근데 그 크기가 되게 작았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시인데 국가의 형태가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국가. 이거를 역사에서는요 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폴리스 도시국가가 왜 생겨났다고? 그리스의 지형 때문에. 산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라고 할 만큼 작은 모양새의 국가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몇 개 정도 생겼는지 알아요? 3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300개 정도의 폴리스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방어에 유리한 곳에 성을 쌓고요.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폴리스 도시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왜? 지형 때문에. 산이 많은 지형 때문에 도시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기원전 8세기 경에는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여러 지역으로 폴리스가 발전을 했는데 300개나 됐다며. 자, 근데 얘들이 어쨌든 산이 초록색에 그려볼까? 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교류를 못하는 거지 하나의 나라였다니까?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하고 싶겠어? 유대감을 좀 가지고 싶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이 약간 서양 문화의 시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들이 4년마다요. 각 폴리스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일단 얘들은 같은 언어 쓰겠지. 왜? 같은 땅덩어리라고. 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같은 말 쓰잖아.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언어와 같은 종교를 공유를 했고요. 윗줄 칠게요. 시험에 나옵니다.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서 야 그래도 우리 4년마다는 만나자. 야 우리 그래도 한 그리스 폴리스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형 때문에 떨어져서 이 도시국가 폴리스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와 종교를 공유했고 한 나라라는 유대감을 위해서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실 제일 친해지려면은 몸 부딪히면 돼요. 아니면 몸싸움은 친해지거든요. 사실 뭐 한 번 치고받고 싸우고 한 번 머리 쥐뜯으면은 엄청 친해지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 제전으로 유대감을 다졌다. 올림픽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사는요. 교양으로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암기라는 생각 없이 배우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 올림피아 제전이 올림픽의 유래가 된 거다. 스파르타라고 하는 폴리스 도시국가의 300명의 전사들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스파르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지금 사진만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싸 테토처럼 생겼잖아.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잘생긴 사람도 있어. 다 약간 팬티만 입고 나왔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선생님 취향은 아니었어. 자 어쨌든 이 스파르타 300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선생님 웃기게 설명하려고 한 거지. 자 여기서 이 스파르타 전사 300명이 말도 안 되는 숫자랑 진짜 막 그 팬티 쪼가리만 입고 몸에 갑옷도 아니고 얘들은 막 미친 듯이 싸워. 그래서 엄청 열심히 싸우지만 결과는 다 전사하긴 해, 전체가. 근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명장면이 뭐냐면 스파르타라고 이 사람이 외치니까 근육질의 사람들이 와 하면서 가 싸워. 다 죽어.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스파르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너희들 그 말도 들어봤을걸? 스파르타 교육. 스파르타 교육 또는 부모님이 너 오늘 스파르타로 불리는 거야. 스파르타로 숙제하는 거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죠? 스파르타 교육부. 이거 옛날에 학원 제목도 있었어. 선생님도 학원쌤이 옛날에 선생님도 학생일 때가 있었으니까 너 오늘 스파르타다. 너 오늘 300문제 다 풀 때까지 집에 못 간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썰을 하나 풀어주자면 너희들 아인슈타인 들어봤죠? 아인슈타인이 뇌가 혹시 조각조각 잘려서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봤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굳이 사람의 뇌를 잘라서 그렇게 했을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천재고 똑똑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뇌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은 허락받은 것도 아니야 유가족한테. 그냥 아인슈타인 시신 있다라고 해서 그 호기심이 넘쳤던 의사가 가가지고 뇌를 몰래 빼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편냈죠. 쪼각쪼각쪼각 잘랐는데 우리랑 뭐가 달랐는 줄 알아요? 혹시 아는 친구? 뭐가 달랐냐면 뇌에 주름 있는 거 알죠? 그래서 호두가 사람 뇌랑 비슷하다고 하잖아. 뇌의 주름이요 쪼글쪼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좀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 머리는 약간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저는 효율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난 뇌과학 이런 거 다큐멘터리 되게 많이 봤다. 공부법 이런 거 많이 보고 웃깁니까? 그래서 뇌과학을 되게 많이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실제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 뇌 주름이 더 생긴대.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아? 너희들 공부하면 지끈지끈 두통 오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하다 머리 아프고 그게 너희 주름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 머리가 아프면 와 진짜 공부하기 졸라 싫네가 아니라 와 나 지금 똑똑해지고 있다 주름 생기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됐거든 고등학생 때. 근데 사실이구나 느꼈던 썰이 있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종합학원에 다녔어. 근데 거기서 수학을 하는데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올림피아드에 뽑힌 거야. 결과론적으로는 은상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수학 올림피아드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학원쌤이 조금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시험에 나오는 걸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숙제만 주구장창 내줬어. 그래서 하루 만에 숙제 양이요 놀라지 마세요. 1000문제를 내줬어. 미쳤죠?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걸까? 그래서 1000문제를 내줬는데 당시 선생님 나이가 초5였습니다. 12살이었다고. 근데 1000문제를 숙제로 줬어. 근데 또 선생님 성격은
이 숙제를 해가긴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재수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문제를요, 진짜 광광 울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막 문제를 풀었어. 꾸역꾸역. 근데 개박치는 게 다음날 학원생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진짜 다 풀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끊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첫 문제를 푸는데 그때 역대급 사상의 두통이 몰려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구나. 하기 싫구나. 나 수학이 싫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과도 잘 나오고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 역시 공부를 해서 머리가 아픈 거는 뭔가 좀 주름이 생기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머리가 아프면 내가 똑똑해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도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평생 문제집 보고 살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면 지금도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막 첫 문제 풀게 하고 학원 계속 보내고, 솔직히 우리 대치키즈도 조금 이해하시잖아요? 왜 이런 거를 스파르타 교육법이라고 하냐면, 자 너희들 7살 때 뭐 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7살 때 뭐 해요? 유치원 가죠. 아니면 집에 놀죠. 근데 스파르타 7살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놀라지 마시죠. 군대 갑니다. 군대를 가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법이라고 하는 거야. 딱 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리스 폴리스 중에 하나여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 자 선생님은 불행하면 그런 생각을 한다. 나 너무 불행하다. 돈 벌기 힘들다. 맨날 생각해. 돈 벌기 힘들다. 근데 선생님이 조금만 위에 태어났으면 뭐해? 북한에 태어났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 중에서 무조건 선택권이 있으면 아테네에 태어나야 돼요. 아테네에 태어나야 돼. 왜냐하면 아테네 키워드는 민주정치거든요. 그리고 스파르타의 키워드는 군사정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권 있으면 우리 무조건 남한에 태어날 거잖아. 무조건 아테네에 태어나야 돼. 근데 좀 재수없게 스파르타에 태어났다. 7살 되면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 가야 돼요. 자 보게 되면요, 이들은 정복 국가로 출발을 했고요. 강력한 군사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기 때문에 300명이 갑옷도 안 입고 맨몸으로 스파르타 외치면서 나갈 수 있는 애들로 자라게 되는 거야. 인간 병기로 자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건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변기 아니고 병기예요, 병기. 자, 왕과 귀족이 정치를 담당했고요. 중요한 일은 미네에서 했다. 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여기 뒤에 나와서 보게 되면, 자, 스파르타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게 되었을까라는 걸 보게 되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뭐라고 얘기했어? 정복국가. 정복국가가 뭐야?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사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정복국가가 있겠지.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지배해야 될 거 아니야? 세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보게 되면 스파르타에서는 소수의 시민이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가 80%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럼 이 20%가 어떻게 돼서 개쎄하겠죠. 마동석 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노예와 반자유민을 다스렸고요. 이 때문에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 통치가 필요해서 7살 때 집을 떠나서 20살 때까지 군사훈련과 신체 단련했습니다. 쫙 갈라진 시스펙 같은 걸 키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오늘날 규율을 강조하고 이제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첫 문제 풀게 하는 그런 교육법을 스파르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한때 막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극한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이 또 핵심 정리 적어놨습니다. 너희들 복습할 때요, 요 부분만 한번 보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넘으시면 안 돼요. 지도 봐요. 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도에서 우리 요거 한 번만 보고 갈게. 자, 요렇게 있는데 에게라고 하는 에게. 자, 우리 다시 복습. 에게라고 하는 에게해에서 뭐가 나왔다고? 에게 모명이 나왔다. 근데 에게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왔어? 남쪽으로 내려왔어. 어디로? 더 넓은 지중해 세계로. 그래서 여기서 왔는데 지금 너희들 그림만 봐도 조금 느껴지죠? 떨어져 있고 지도 모양이 굉장히 울룩불룩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들 굉장히 울룩불룩 울퉁불퉁해. 자, 지도에서 이런 울룩불룩 울퉁불퉁이 뭘 표현하냐면 산지를 나타내요. 산지. 그래서 얘들이 뭘 했다고? 폴리스. 작은
있는 도시국가를 만들어냈다. 복습이고요. 중요한 거 딱 2개만 보고 가면은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스파르타다. 아테네는 뭐다? 민주정치고 스파르타는 뭐다? 군사정치다. 이렇게 보고 가세요. 어쨌든 지도 보는 법 익숙해지셔야 돼. 왜? 너희들은 개정이 돼서요. 수능 볼 때 무조건 통사랑 통과가 필수가 돼버렸잖아. 통사 가게 되면은 지도 좀 거치게 얘기할게요. 졸라 많이 나옵니다. 3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익숙해지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받고 그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 봤으면 이제 아테네 봐야지. 민주정치가 어디서 왔냐면요. 고대 아테네에서 왔습니다. 아테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사회 과목이랑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 과목이랑도 연계가 돼서 너희가 어차피 사회 과목,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도 사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아테네는요. 사실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귀족이 다스리는 귀족정이었어요. 줄임말 좋아한다고 했죠? 왕의 정치, 귀족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자, 우리 지금 민주정이라는 거는 뭐예요? 줄임말이잖아. 국민이 주인이다의 줄임말이거든요. 민주. 자,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려면은 무슨 말이야? 우리 국민의 입김이 세야 된다. 우리의 의견이 잘 수용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이때는 고대 시대야. 고대 시대는 뭐가 있었어? 신분이 있었어. 자, 근데 어떻게 국민의 입김이 세가지고 민주정치가 이 고대 시대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들어지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뭐냐면 무역과 상공업,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부자가 됐어요. 누가? 평민. 자, 이때도 돈이 무섭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옛날에는 놀랍게도 요즘은 우리 군대 가면은 다 지급을 해주잖아. 무기나 총이나 다 지급을 해주거든? 너희들 근데 왜 선생님이 쳐다보면 자꾸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냐? 열심히 듣다가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얼굴 보려고 다 이렇게 눈을 깔아. 다 약간 선생님이랑 성격이 비슷하구나. 어쨌든 선생님도 그랬는데 자, 군대를 가게 되면 다 공짜야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인권이 별로 안 좋잖아. 본인이 다 치장을 해서 가야 돼. 내가 군대 가고 싶어. 내가 갑옷 사고 내가 무기 사고 내가 가야 되는 형태였어. 그래서 사실 군대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는 데였거든? 왠 줄 알아요? 당시에는 애를 엄청 많이 낳았잖아. 인구는 많아. 사실 군대 가서 쓸만한 인구 많아. 그리고 이 신분제가 있었잖아. 노예 많아. 정 안 내면 노예 내보내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답답한 게 없고 플러스로 군대에 가서 공을 세우면 뭐가 돼요? 신분이 상승하잖아. 그래서 약간 요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이 돈이 생기니까 뭘 하고 싶어? 나 이제 돈 있어. 근데 신분이 상승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스스로 무장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을 세워 적자를 보고 쫙 빼가지고 신분까지 평민의 지위가 상승하게 돼버린 거야. 상승하게 돼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게 조금 가능해졌겠죠. 그래서 평민들이 야, 나도 니들만큼 돈 있거든? 나 전쟁 가가지고 죽을 똥 살똥 싸워서 공도 세웠거든? 야,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민주 정치하게 해줘. 빨리 정치하게 해줘. 라고 하면서 아테네는 점차 민주정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요런 과정이다. 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가 선생님도 애들 가르쳐보고 나도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부분인데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특징별로 분류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솔론. 솔론은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얘 술 마셨나? 얘 좀 미친 거 아니야? 얘 좀 술 마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얘 좀 술 마신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암기를 해주세요. 솔론. 그렇다고 술론 적으면 안 돼. 선생님 옛날에 채점할 때 술론 적은 애는 안 돼. 솔론이야, 솔론. 자,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야, 좋아. 평민들 참여시켜주자. 근데 돈 있는 놈만 참여시켜주자. 재산을 가진 일부 평민에게 참정권이 뭐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참정권을 부여하자.
이거 술 먹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쵸? 재산, 돈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말이 안 되잖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귀족도 싫어하고요. 평민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뭐 했다고? 술 마신 거 아니야? 재산, 돈을 가지고 가르자는 거야, 사람을. 재산 규모에 따라서 참가권을 차등 다르게 부여하자는 거야. 야, 너 재산이 100억 있어? 최고로 모실게. 야, 너 돈 100만 원도 없어? 너는 천정원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사람은 힘들어. 선생님도 힘들었어. 플레이스 테니스라는 거야. 선생님이 매번 수업 준비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극적일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 좀 암기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얘는 술로 하고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클레이 아트, 지점토 많이 만들어왔죠? 클레이 아트, 지점토. 그 다음에 클레이를 좀 하는 테니스라고 합시다. 테니스. 클레이, 지점토, 테니스. 클레이스 테니스. 더 이상의 좋은 건 떠오르지 않아서 미안해 얘들아. 클레이스 테니스 정도로 생각을 해줍시다. 클레이스 테니스. 클레이 지점토를 가지고 놀면서 뭐 테니스를 한다 아니면은 뭐 클레이 점토로 뭐 테니스 이렇게 좀 상상을 해주세요. 클레이스 테니스 좀 떠올려주시고. 자, 요거 오타가 있네. 참여입니다. 자, 정치 참여 자격의 재산 기준을 삭제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술 마신 거 아니야. 솔로는 술 마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삭제를 하고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요. 선생님이 진짜 이것도 출출했어요. 무조건 나와요. 선생님, 너희도 수업할 때 약간 진짜 다른 자아가 분열을 하는 거지. 선생님 인티제여가지고요.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앞에 가서 저 3번 출구 앞에서 춤출 수 있어. 꺼정에서. 왜냐하면 안 나온 적이 없거든. 안 나온 적이 없거든. 도편 추방들 무조건 나요. 클레이를 하면서 테니스를 짓는 클레이스 테니스의 도편 추방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자, 도편이 뭐냐면은요. 도자기 파편이다. 도자기 파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역사는 줄임말 파티라고 얘기했죠. 도자기가 뭐예요? 선생님 근데 왜 도자기를 썼어요? 라고 하면 종이가 없었잖아. 좀 귀했잖아. 그래서 주변에 넘치게 도자기가 쨍그랑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뭐 파편 하나 떨어질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다는 거야. 자, 뭐냐면 자, 투표로 독재자가 이거 너희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고대시대야. 투표로 독재가 뭐예요? 나 혼자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투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1번, 2번, 3번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좀 얘가 독재자가 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좀 얘가 독재자가 될 것 같아.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거를 도자기에다 적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렇게 생긴 항아리에다 다 넣어. 그래서 다 이제 투표를 개표를 해가지고 야, 3번 너가 뽑혔다.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얘는 나 아무것도 잘못 안 했거든. 만약에 사람들이 짰어. 아니면 선생님이 좀 인상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자기에다가 연진이라고 적은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10년 동안 추방됩니다. 10년 동안 못 와요, 저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냥 못 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레이스 테니스의 도편 추방제. 당연히 안 좋은 부분도 많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아테네는 독재자를 싫어했다는 거고 사람들의 투표로 이거를 결정했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도편 추방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별표 무조건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페리클레스. 자, 이거는 어떻게 암기를 해주실 거냐면 페라리 끌 정도의 클래스라고 암기해주죠. 페라리 좋은 차인 거 알지 너희들? 페라리 끌 정도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얘는요 전성기를 맞을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좋아서. 그래서 자, 페라리 끌 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페리클레스 시기에 민주정치는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민들의 회의에 참여해서 국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요. 관직자는 배심원이 돼가지고 뭐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정치의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진짜 괜찮아. 지금이랑 비교해서도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페라리 끌 정도의 클래스 5 대단한데 전성기를 맞이한 이 사람은요. 자, 시민들이 민회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지금이랑 똑같죠. 관직자와 배심원은 대부분 추첨으로 선발을 해요. 어쨌든 공정하게 해보겠다. 그 다음에 관직 수행을 위해서 돈도 줘요. 수당을 줍니다. 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는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너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있지. 지금은 고대 아테네예요. 고대 아테네에 민주정치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 우리나라 등등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분명히 얘만의 특징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요. 제한을 두는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치 참여는요. 오로지 성인 남성 시민에게만 줍니다. 만 줘요. 선생님도 없어. 여성 안 되고요. 노예 안 되고요. 외국인도 안 됩니다. 외국인도 안 돼요. 그래서 막 너희들 막 아테네고 민주정치라고 하니까 너무 좋다. 웬만하면 뭐 다 해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제한적 민주주의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밑에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보시고요. 자, 뒤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자, 아테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이고요. 굉장히 똑똑해서 아테네는 뭐를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하고요.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파르테논 신전이다라고 해서 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유물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뒤에서 보게 되면은 균형과 조화해가지고 또 문화파트 쌤이랑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 균형이 쩔죠. 당시에 뭐 자 이런 거 없었는데 쩝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사실 뭐 먹고 살아요? 지중해가요. 나중에 너희 통상학을 배우게 되겠지만 지중해 여름은요. 고온, 우리랑 똑같아. 고온. 왜냐면 온대기후거든? 근데 고온 건조해요.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수목농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키워서 올리브, 포도, 오렌지 이런 거 먹는 애들이어서 살기가 막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얘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냐면 관광으로 잘 먹고 좋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으로도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 세계 발전과 세태인데요. 기원전 5세기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페르시아. 자, 여기서 너희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3에 한국사를 가게 되면 비교를 해줄게. 자, 너희들 삼국시대 알죠? 삼국시대. 누구야?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얘들이 배우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의 흐름과 관계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세계사도 동일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 앞에서 페르시아 배웠지. 그리고 페르시아가 왜 망했어? 그리스랑 전쟁했다며.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했다며. 그래서 개망했다며. 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던 페르시아가 먼저 침입을 했어요. 그리스로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발발은 전쟁이 시작했다는 거야. 이 발자가 출발을 할 때 그 발자입니다. 발발은 뭐가 시작됐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앞에서 봤던 거는 페르시아 입장에서 봤던 거고 지금은 그리스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300거였다며. 근데 이 중에서 좀 센 애들이 누구였어? 아테네랑 스파르타 했잖아. 그 중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이자입니다. 야, 아테네 중심으로 모여! 여기서 재밌는 거 나오는데 마라톤 전투가 대표적이거든요. 눈치를 조금 채셨을 텐데 그 마라톤의 기원이 또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라톤의 유래가 맞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하는 게 마라톤이죠. 자, 아테네를 중심으로 마라톤 전투 등의 승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한 전투라고 해서 마라톤 전투야.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사에서 처인성에서 했던 처인성 전투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마라톤에서 일어난 전투라 해서 마라톤 전투인데 왜 마라톤이라는 말이 또 나왔냐면 마라톤이 이렇게 넓어요, 지역이. 근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군사가 승리를 한 거야. 개신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승전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말을 빌릴 수도 있고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기쁜 마음에 질주를 한 거야, 장거리를. 그래서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픽 썰었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픽 썰었대.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거야. 야, 이거는 너무 감격적이다. 우리 이렇게 장거리를 달리는 거를 마라톤이라고 하고요, 올림픽에 넣자라고 얘기한 거야. 올림픽이 뭐였어? 이 아테네가 들어가는 그리스 폴리스 도시국가들이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올림픽에 넣자라고 해서 지금도 올림픽 종목 중에서 장기 달리기에는 마라톤이 유일하죠. 그 유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 역사는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양으로 배우면은 진짜 재밌는 과목이에요, 세계사는. 자, 그래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됐고요. 전쟁 후 폴리스들은 야, 우리 언제 요런 개생캐들이 침입할지 모르네. 이번에는 우리가 다행히 이러한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잘했지만 다음에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동맹을 맺어놓자라고 해서 델로스 동맹.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해도 암기가 좀 힘든 애들이에요. 여기도 표시를 해두셔야 돼.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해서요, 방어체제를 마련해봅니다. 자, 근데 선생님도 인생을 살아보시면요,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면 경쟁심. 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경쟁심이 조금 더 가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되게 되면 인생은 하락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락장, 파란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300개로 나누어져 있던 이 수많은 그리스 폴리스들이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마라톤 전투 정말 멋있게 딱 해가지고 이 게센케이 페르시아를 물리쳐서 델로스 동맹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중심이 뭐였냐면 아테네 중심이었기 때문에 동맹 대표였던 아테네가요, 지중해를 하는 지중해 무역을 독차지하고 좀 잘 나간 거야. 그러니까 폴리스 중에서 1등 국가가 된 거야. 자칭 타칭. 그래서 하니까 자, 이제 제일 잘 나가던 애들 누구였다고? 스파르타. 개빡친 겁니다. 셈이 난다. 뭐가 하기 시작해? 시기랑 질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락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중심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다른 동맹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자, 원래 맺었던 건 델로스라며. 근데 얘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듭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정리해 줄게. 자, 델로스 동맹은 뭐였다고? 아테네 중심. 자, 근데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뭐라고? 스파르타 중심. 자, 암기 팁 들어가겠습니다. 자, 델로스는 약간 달달하잖아. 지금 마라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달달하죠.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에서 달달해요. 자, 우리 지하철역 가면 달달한 거 못 팝니까?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델레만주. 제일 비슷하잖아. 생각해주죠. 달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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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레만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델로스 동맹 마라톤 전투같이 이기고 달달하다, 델레만주 같다 라고 해서 아테네 딱 맺었는데 시기랑 질투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야, 펠로폰네소스를 하자 라고 해서 패자, 해보자, 펠로폰네. 그 다음에 로스, 소스는 비슷하니까 야, 패자, 소스 좀 첨가하자, 뿌리자. 우리 음식 다 나오고 마지막에 소스 뿌리지. 그래서 델로스가 먼저야. 달달하고 아시 좀 패자, 그 다음에 소스를 뿌렸다. 이렇게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패고 싶다. 아테네 패고 싶다. 누가? 스파르타가. 그리고 마지막에 소스를 뿌린다.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 시기와 진투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동맹 사이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런 건 봐도 이 델로스랑 펠로폰네소스 중에서 얘를 선택했잖아.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그리고 펜남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으나요.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싸웠다는 거잖아. 그래서 장기전쟁으로 그리스 세계는 약화되게 돼 보이고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이 생겨나게 되면서 망해버립니다. 고등 가게 되면 고1 때 애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등급이 나오는 걸 되게 힘들어하거든. 선생님이 가르쳐보면은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88점 나왔는데요. 2등급이. 1등급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떡해요? 막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좀 쉽게 나오면 선생님 저 90점인데 2등급이요 하면서 되게 애들이 힘들어요. 그 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평가, 사실 경쟁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살다 보면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키 큰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 한 명 한 명씩이랑 질투하면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다짐을 하냐면 경쟁자는 있어요. 누구? 나. 어제보다만 내가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좀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거든. 나를 중심으로 경쟁을 해야겠다. 선생님 미리 얘기해 주시고 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지금은 절대 평가야. 근데 2년 뒤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등급이 처음에 딱 나올 거고 3월 모의고사를 처음 딱 치게 될 텐데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중등은 등급도 안 나오고 약간 좀 절대로 나오다 보니까 나하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전국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조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서요. 핵심 정리도 딱 해놨고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것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막 요 정도 있구나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셨으면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요런 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라톤 전투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델로스, 펠로폰네소스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아테네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산이 있고 산에 막 둘러싸여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 막 바다 흐르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방어용으로 이렇게 성곽을 둘러싸가지고 하나의 도시인 것 같은데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국가 형태였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선생님 세대보다도 조금 윗세대이기는 한데 지금은 없어졌죠.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선생님도 요 세대는 아니야. 선생님보다 조금 한 세대 위, 선생님보다 학교를 한 단계 먼저 한 3살, 4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 다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고라라고 하는 게 있었어. 이거 다음 아고라고 했거든. 근데 아고라가 뭐냐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딱 서로 막 글 쓰면서 이야기 오고 가는 거야. 그래서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도 카페 이름 중에서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에는 아고라라는 말을 많이 써. 근데 이것도 아테네에서 유래가 된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아테네 아고라라고 해서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시장이 열리고 토론이나 집회 등을 하는 아고라라는 장소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대화를 나눈다, 소통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반틈이 와서 자, 이제 그리스의 문화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 그리스 문화는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그냥 그리스 문화를 빼잖아. 서양 철학이 없어요. 너희들이 배우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게 다 이 시대에 등장을 했고 혹시 의료계통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정, 피타고라스의 정리세우정 다 이 시대에 나왔습니다. 다 이 시대에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그리스 문화에서는 밑줄 딱 칩시다. 이것만 알고 하면 됩니다. 인간주의. 자,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신은요. 우리가 신을 만나본 적도 없고 묘사를 해본 적도 없지만 신은 절대적인 존재죠. 이 사람은 돈 걱정도 안 할 것 같고 다이어트 걱정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리스에서 묘사하는 신은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엄청 재밌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의 썰을 풀어줄까? 자, 우리 제우스라고 하는 신들의 왕, 남자 왕이랑 헤라라고 하는 신들의 여왕, 이 둘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80% 이상이 뭐냐면 제우스가 바람 펴가지고 헤라가 잡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헤라는 어디의 여신이냐면 가정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이에요. 근데 제우스가 맨날 예쁜 여자랑 바람 피고 그 사이에서 막 애도 낳고 그래요. 그래서 헤라가 계속 잡으러 다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도 이상한데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인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요,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헤라가 막 빡쳐가지고 제우스 때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우스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헤라가 이 둘 사이에 또 사이는 좋아. 그래서 몇 번째인가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너무 못생긴 애가 태어난 거야. 둘 다 되게 잘생기고 예쁜데. 그래서 헤라가 이씨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애를 밑으로 던져. 그래서 걔가 대장장이 신이 되는데 발을 이렇게 절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거든요. 자, 지금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 다 F예요, F. 그래서 그 정도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지닌 것으로 신을 묘사해. 이거는 뭐야? 그리스 문화의 가장 중심은 인간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이 그리스 문화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다 이것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 재밌거든요.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호메로스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호메로스는 역사가기도 하고요, 소설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다, 작가라고 할게요. 자, 역사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뭔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쫙 적어놨어. 그래서 지금도 이게 영화로 제작되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김은희 작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스타 작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뭐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등 인간과 사회 주제로 한 연극도 유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과 조각에서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그리스 예술을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러 간다고? 관광하러 간다. 신혼여행으로 대단하니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고 이번 수능이 윤사 마지막이잖아. 선생님 학원에서는 지금 윤사 배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선생님은 학창시절에요, 약간 별명 중에 또라이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생각합니다.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종종 자기 전에 잠이 드는데, 이 철학이 시작된 게 그리스야. 그래서 이제 고3 돼서 윤사 선택한 친구들이 쌍욕을 합니다. 그리스 개 싫어요, 존나 싫어요 막 이러는데, 왜냐하면 이때 철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학문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철학이 뭐예요? 생각을 나누는 거죠. 생각을 나눠서 적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문도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철학은 자연에 대한 관심은 시작이 된 거야. 땅이란 무엇인가? 하늘이란 무엇인가? 저 하늘은 왜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소피스트. 기원전 5세기경 소피스트에 이르러서 철학의 관심이 인간과 사회로 확대가 됐어요. 처음에는 뭐 지구는 왜 도는가, 땅은 왜 흔들리는가, 뭐 비는 왜 오는가, 뭐 하늘은 왜 저렇게 생겼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직업이에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인간과 사회로 확대가 돼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소피스트가 누구냐면요,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상대성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누구랑 막 싸우는데, 야, 너 상대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야. 야, 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거잖아.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이게 뭐야? 절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가 상대성이에요.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했고요.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아테네 자유민이었는데,
변론술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하는 법이에요. 사실 변호사가 뭐 하는 거예요? 변호해주는 거잖아요. 말로 변호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 왜냐하면 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아테네의 중심은 뭐였어? 아고라잖아. 광장에서 대화하는 거라며. 근데 이 말이 못하거나 업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직업이 생겨나겠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선배들이 싫어하는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 나오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작입니다. 철학의 시작이고 똑똑한 사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 똑똑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원전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라는 거야. 돼지보다 인간이 낫다라는 건데 인간의 대표라고 할 만큼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 1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은 서로 시작을 하는데 정반대야. 소피스트는 진리가 서로 다르다. 진리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삶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뭐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 사필귀정. 사필귀정이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악하게 살면 다 돌려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너무 잘 살아 보여.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알아서 망이 있더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짓는 대로 쟤는 돌려받는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소피스트를 비판했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는 나중에 너희들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도 많이 나올 거야.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로 계승이 돼서 서양 철학의 기초가 마련이 되었다. 우리는 역사예요. 중등 역사야. 어렵게 안 나와. 그냥 소피스트가 뭐고 소크라테스랑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소크라테스를 이어받았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자, 얘들은 역사학이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역사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사 되면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죠. 의학이 발전을 했고요.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의 배우잖아. 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들 그러니까 뭔가 공부의 시작이 이 그리스 시대라 그리스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핵심 정리 보게 되면요. 인간 중심 합리적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전체가 다 이렇다. 그리고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소피스트에서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에서 아스텔로 갔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것만 적을게요. 그리스 문화의 의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의. 서양 문화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기초가 다져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